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2020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오늘 국회를 통과합니다. 현재까지는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피해 지원, 근로자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 지원,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또 아동이나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긴급 돌봄 지원, 이렇게 크게 4개의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신비 논란에서부터 개인 택시와 법인 택시,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요. 여기에서 국민들의 관심은 이제 추석 이전에 지급하느냐 마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종류별로 언제 지급하는지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4차 추가 경정 예산 결국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최초에는요, 속도전을 상당히 강조했었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긴급한 재난지원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 추석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지원금, 그리고 추석 이후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 이렇게 나뉠 것 같은데요. 우선 이번 감염병 사태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경우에도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일부터 정부에서는 지원금 대상자에게 문자로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문자로 통보를 받으신 분들은 추석 이전에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긴급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속도를 맞추려고 국회 예산이 통과도 되기 전에 문자를 보냈다가 항의를 받는 일도 있었죠. 추경안이 통과되기 전에 문자를 받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받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석 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추석 이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 텐데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에서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 것은 소상공인 세망자금, 아동 돌봄 특별지원금, 긴급 고용안정자금, 청년 특별구직지원금, 이렇게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예산이라 하더라도 모두가 다 추석 전에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세망자금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게문을 열었다.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9월 28일에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100만원은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에서 연매출이 4억 원 이하일 경우에 100만원이고요. 150만원은 수도권에서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 전문점, 이렇게 영업 제한을 받았던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고요. 200만원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PC방, 노래방, 방문 판매, 대형 학원, 뷔페, 실내 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헌팅 포차나 감성주점, 단란주점, 수도권 내의 체육시설, 독서실, 이런 식으로 집합금지 업종으로 분류되었던 업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으니까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사업자 등록과 연매출,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도 계실 텐데요. 이분들은 아직까지 부가세를 납부하거나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런 국세청이나 또 다른 행정정보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분들에 대한 매출 파악, 업종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를 거치다 보면 10월 또는 11월 이 정도 기간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부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간단한 인터넷 신청이 아닌 본인이 증빙 서류를 지참해서 신청해야 됩니다. 또 정부에서도요, 이런 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접수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창업하신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10월, 늦으면 11월까지도 늦춰질 수 있다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 특별 돌봄도 대부분 추석 이전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아동수당 계좌, 그리고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홈스쿨링 계좌가 있기 때문인데요. 아동특별돌봄 한 사람당 2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이가 둘이다 라고 한다면 40만 원을 받는 것이죠.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계좌나 홈스쿨뱅킹 계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계좌로 받는 것이 아니라면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추석 이전에 수령이 가능한 것이죠. 학교 밖 아동, 그러니까 학교를 보내지 않거나 직접 가르치거나 또는 등록되지 않은 대안학교 등 학교 밖에서 있는 아동들은 추석 이전에 지급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특별히 다시 파악을 해야 되고요. 신청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추석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대부분은 추석 이전에 지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구직지원금 여기에 대해서도요. 1차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 그리고 프리랜서 이분들도 문자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문자를 받으시면 2차 지원금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하시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이미 받았던 분들이라면 추석 이전에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지원금을 못 받았거나 이번에 신규로 신청해서 받으시겠다라고 한다면 지급 시기가 추석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거의 11월까지 늦춰지게 될 것 같은데요. 다음 달 10월 12일부터 23일까지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 신청하는 신청 기간을 정해놓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신규로 신청하거나 또 지난번에 지원금을 못 받았던 분들이 신청한다 라고 한다면 10월 12일에서 23일 지원금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고 지원자로 확정되면 150만 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1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날짜는 10월 말 또는 11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 이 기간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도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은데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기존의 청년구직 프로그램 이수자, 그러니까 지난번 청년특별구직지원금을 받고 프로그램도 이수를 하셨던 분, 이번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면 추가로 50만 원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원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원받았던 이분들도 만약 내가 대상자인지 헷갈리실지 모르겠는데요. 대상자가 됐다면 알림 문자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알림 문자를 받으셨다면 바로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 신청하시면 추석 이전에 50만 원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 이번에 신규 신청한다 하는 분들은 10월 12일부터 24일 별도로 신청하시고 심사를 거친 다음 11월 말 이렇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니까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규로 신청하신다 하시는 분들 추석 이전에는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10월 말이나 11월 말경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대부분의 항목이 같은 항목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고 어떤 분들은 추석 이전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정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아직 정부에서 파악하지 못한 분들, 이분들은 추석 이후 따로 신청 기간을 거쳐서 11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긴급생계비는 추석 이전에 아무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긴급생계비, 이 내용은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실직을 하셨거나 휴업, 폐업 이렇게 생계가 곤란해진 분들 그 중에서요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게 드리고 있는 긴급 생계 지원비인데요. 이분들에 대한 신청을 받고 검증을 하고 또 신청 서류도 확인하는 과정을 다 거치게 되면 지급 시기는 올해 11월 또는 12월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과거부터 운영되어 오던 제도인데요. 최대 6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인 가구 기준으로 치면 월 123만 원, 6개월까지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에요. 추가 경정 예산에 포함된 긴급 생계비는요. 한 번 주고 마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생계비가 절실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던 복지제도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신청하시는 것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것이죠. 기존에 있던 긴급복지 지원 제도, 이번 추가 경정 예산에서 한시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긴급생계비 지원 잘 구분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4차 추가 경정 예산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추석 이전에 받을 것이냐 추석 이후에 받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추석 전에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추석 어떻게 준비할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받기는 받는데 언제 받을지 모르고 무작정 기다리는 것, 이것 또한 괴로운 것일 텐데요. 늦게 받는다면 추석 이후 언제 받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을요, 잘 점검하셔서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힘들지만 희망을 가지고 잘 견뎌나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